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올강사 법주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사회생활이 힘든데 그게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운이 새로 트이는 운이 새로 트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좋은 운을 누리는데 나만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 사실이니 어떤 일이든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운도 마찬가지이니 문제는 운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이겠죠. 대부분은 비슷하게 살아가기 마련인데 나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몸도 힘들어집니다. 덜한 운, 없는 운, 나쁜 운, 자신의 부족한 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불편함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평정심을 갖게 된 사람은 다시 길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이 모색이 되고 상황이 나아지게 만들고 운이 열리는 단초를 부릅니다. 좋은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삼재에 있는 사람은 삼재 기도를 하시고 또 입춘 때는 새로운 기운, 초파일, 백중 여러 기운이 있죠. 그럴 때 부처님 앞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요, 지혜가 발상이 되고 새로운 운이 모색이 되고, 그래서 그렇듯이 좋은 운을 가져오는 거는 이런 불평과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분노가 아님을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운 방향으로 운이 열리는 현실을 만날 수 있으니 마음에서 운세가 움직이듯 기도는 마음이며 희망의 뜻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니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천일 석방기도 지장 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운과 관계된 또 운수와 관계된 말씀 주셨는데 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얘기가 있나요? 참 윤석열 대통령 어디까지 발가벗 계셔야지 또 어디까지 모든 걸 다 잃어야만이 이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었던 자택이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추징보전이라는 말은 재판에서 몰수나 이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한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적은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감옥 5년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을 마련한다고 감옥에 있을 때 지지자들부터 받은 편지를 엮은
네. 책을 출간해서 네. 집을 구하는데 일부분 한글로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또 그게 무슨 또 어떤 특정인가 소송이 맞붙어 가지고 네. 피곤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네. 참 이렇듯이 네. 이 한번 이렇게 그 거미줄에 걸리면 악마의 네. 사슬에 엮이면 네. 참 뼈도 못 추린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자택의 이 추징 보전 결정, 이 법정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전과 우리 일반인들은 보전이나 보존이나 비슷하게 아는데 이 책을 보니까 보전과 박사님 보존이 엄청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모자가 뭐야 카나다예요? 낙엽, 단풍나무 오늘 처음 봤네요. 아, 그 모자 저도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화를 주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도태하기 마련인데 저도 조금 이제 변화를 주려고. 아유 박사님은 저 아랑도롱하고 나란히 있어도 될 뿐이라 하나도 변화 안 줘도 너무 멋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두 분이 또 저 그 카나다 그 낙엽 그것도 그래서 멋지다고 했나 나 지금 봤어요 회장님 그 박사님 모자 단풍나무 단풍이. 요거 1,000원 깎는다고 아시아가 얼마나 실갱이를 벌였던지 결국은 1,000원 빼주긴 빼주셨는데. 아우 잘 샀네 진짜. 이게 팔자예요 박사님. 예. 갑자 을축 병인정묘 60 진법에 60개가 있고 자축이묘 진사오미 10간 12지 10개 12개가 있는데 요 글씨 뭔지 몰라도 요거 똑같이 생겼죠. 여기 이거 이제 술이고 요거 박근혜 대통령도 요게 있고 윤석열도 요게 있고 제가 칭호는 빼겠습니다. 폼사폼사 여러분. 예. 빨리빨리 해야 돼. 예. 그리고 성웅 이순신 하지 성웅 이순신 장군까지 안 하잖아요. 인간 박정희 하잖아요. 그랬듯이 윤석열 인간 인간 박근혜 호칭을 생략하셔도 이제는 이제 뭐 다 알죠. 아니 국어 책에 의인들은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여기 이런 무토가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이 부모님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연월 무자에 무자 월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인생 끝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인생 끝나는 게. 응?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박근혜는 조금 더 있다가 인생 끝나는 게 딱 보이는데 이 쥐띠생이 갑오대운에 와 있을 때 이 여기에서 부모님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도 아프시겠죠. 그런데 이 충돌이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요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서 부친 서거 후 내 인생은 지읒되는 겁니다. 지읒. 이거를 모르고 그러면 팔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괜히 집 갖고 소란 피우는 거 있죠. 뭐 용산으로 가네 청와대로 가서 요만한 볼펜이라도 있고 녹음기라도 있고 하면 싹 싸잡아가지고 리모델링 했으면 욕도 안 먹고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팔자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요 무토에 글씨가 있는 사람은 한 방에 무너지면 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재기는 됩니다. 팔자 구조가 너무나 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올미 지금 몇 살이요? 60년생이면 67세인가? 67세 76세 이제 66세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10년에 65세부터는 10년 거의 10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제가 받아들이면 얘기했죠. 내 팔자가 신입니다. 내 팔자련이 하고 고난의 행군을 가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요 미는요 옛날에는요 동아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도 있거든요. 썩은 동아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만 보고 자꾸 이 사람이 이미 썩은 동아줄이 됐다 해서 자꾸 저 윤석열을 놓으려고 했는데 자 71세
음기, 무신년도. 지금 몇 살이에요? 67, 68, 69, 70, 70세네. 70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천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천일 하다 보면요, 천일 지나면요, 지금의 윤석열하고는 기운이 틀려요. 깜빵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단시간에 아 뜨거, 아 차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처음부터 지지하고 윤석열의 그 그림자에 있었던 사람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팔자에 이 글씨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한 방에 하루아침에 그 왕자에서 거지 발사계로 돌아갈 수 있는데, 요새 저기 하네 박사님 그 왜 단종 얘기 하잖아요. 무슨 왕은 무슨 저기도 많고,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뺏기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팔자에서. 그래서 저기요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 사주에 김건희 여사께서 이 월지에 무토가 있거든요. 무토, 무신, 병신. 예, 요거 무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다 사는 거는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애물단지 그냥 주십시오. 가져간다면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뺏길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나는 아직은 나에게는 국민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태양의 빛을 쫙 볼 겁니다. 이제는 이분이 70쯤 될 때 되면은요, 깜빵에 있더라도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 윤석열 좀 만나게 해줘. 나 윤석열하고 옛날에 저 사진도 같이 찍었어. 사돈의 8초녀. 나 그 옆집에서 살았어. 나 친해. 나 같이 우리 서울대 다닐 때 누구야? 나 서울대 총학생,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이야. 이런 날이 3년, 천일이면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하고 한 95일인가 65일 되거든요. 천일 후에는 많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계속 쭉 폼생폼사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를 한번 쭉 생각하고 있다가 금방 천일 지납니다. 금방 3년 지나요. 한번 우리 그때 보자고요.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근데 이건 조금 뭐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일부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이 공중분해 됐죠. 네. 근데 그 공중분해 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도 지금 그런 입장에 놓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 때깔꼬만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뭐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네.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네. 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집을 박살내려면 본인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네. 당대 못 받으면 그 다음 때 뭐 뭔가 안 좋은 걸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박근혜에 대한 업보를 고스란히 대물림받은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반성을 했는진 뭐했든 어쨌든 자기 그 대통령 자리 있을 때 하나 참 잘한 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시게 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현재 이 팔자는 사회적으로는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의 몸으로 묶여있어. 그러나 밑에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볼 때 76세는 앞으로 10년 정도 후지만 무신년도 될 때, 또 옛날 하는 얘기지만 2027년도 음력 1월부터 새롭게 싹이 다 죽어있는 싹이 나면서 2027년도 음력으로 9월, 10월은 조금 판도가 틀려져요. 그러고 나면서 9, 10월 되면 금방
저 2028년이구나. 2027, 2026, 2028년, 이게 2028년도구나. 무신년도가 되면은요, 이제 새로운 탄생이 이렇게 예고가 되죠. 근데 뭐 지금 죄인의 몸으로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 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 파장이 뭐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분은 개인이 회생하는 거와 왕이나 황제가 회생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응? 그래서 이 경진일에 태어난 윤석열이 요 미라는 거, 이 여기 운에 와 있는데 이거는 목에 고 죽음이 되어 있지만 이 죽으면은 봄에 겨울에 씨를 장만하고 있다가 봄에 이렇게 싹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장생하는 기운이 이제 조만간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응? 장생. 그러면 이 뭐지? 쥐띠생은 북고라는 게 있습니다. 물 여기 북고. 이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만 쥐생이 축이라는 기운을 만나는 거. 음력으로 2027년 음력으로 9, 10월을 돼서 양력으로 1, 2월 되면은 이게 축의 기운이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때는 또 판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께서 낙담을 하시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관심 가져오신 분 절대 우리 윤석열은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윤석열은 다시 태어난다. 죽지만 않으면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단종 봐요. 어린 날에 죽는 거 봐봐요. 응? 그리고 예종이니 뭐 기타 등등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에서는 뭐 독살도 당했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목 찔려서 죽였네. 어떻게 산 밑에서 누가 밀어서 떨어졌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현대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윤석열은 다시 싹이 트는 날이 1000일 정도 지나면은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명리적인 소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 뺏겨야만이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시네요. 네. 예.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절연 지지자들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절연과 관계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것과 관계돼서 이 장동혁 당대표의 공식 발언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의 공식 발언이 나왔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 발언은 윤석열 복귀 반대 의총 결의가 당의 마지막 입장이다 라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 얘기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찬성한다. 이 얘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박사님 고사에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 내가 무토의 입장에서 많은 애를 쓰는 거는 우리 지지자분들도 알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복귀 반대 그 결의가 당의 마지막 입장이라는 그 결의가 마지막 입장의 결의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장동혁이 불가항력 혼자서 어떻게 100명 이상이 넘는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응? 혼자서 그러니까 106명의 예. 뜻을 꺾을 수는 없죠. 예. 잘 아시다시피 나무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젓가락 3개만 모아놔가지고 부러뜨려 그러면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106개의 나무젓가락을 혼자서 부러뜨린다는 거는 그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팔자에서 고란이라 해서 고독, 고란, 혼자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직에서
아마 너무나 탁월한 군계 일학인데 차라리 그 윤석열처럼 막 이렇게 호위모사들도 있고 이랬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호위모사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명의 겁제 기운에 단 한 명, 두 명의 절대적인 호위모사가 한 두 명, 무토 나 옆에 기토 두 명의 호위모사가 있으면 저희가 맨날 주장하는 삼재처럼 천지인 삼합, 지지의 삼합처럼 두 명의 호위모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106대 1은요 이순신이 아닌 이상 그냥 이순신도 못 이겨요. 이순신은 백의중군에서 이겨냈잖아요. 선조를 저기 해서. 그러니까 이순신도 106명이 반대를 하면 그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99.9가 반대를 그렇죠. 하는데 네. 본인 혼자 그걸 그렇죠.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뭐 우리 민간 속담에 이게 있잖아요. 개밥에 도토리 신세일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선택이다. 자, 정치라는 게 이럴까? 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한탄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내다볼 수 없는, 응? 그 옛날에 꽝꽝 때릴 때는 법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정치라는 건 아침에 달러 시시각각 시시각각 응? 요새 금값도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생물이라고 하는 정치 앞에서 자기의 그 약함이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자기가 좀 약하다는 거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요새 하듯이 장안의 화제인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그 단종을 믿었던 단종이 믿었던 수양대군이 자기를 죽임을 시키고 그 왕자라는 것을 찬탈하듯이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호칭만 바뀌었을 겁니다. 왕에서 총리, 대통령 뭐 이렇게 호칭만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거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기유생 신기사월 무신생이 본심이 그 윤석열을 절연하겠다는 거에 대한 본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흐르는 대세 앞에서 자기가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불자이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은 장동혁의 상황을 다 이해는 할 것입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2, 3년 후의 앞을 본다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장동혁한테는 큰 상처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인생사 앞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다만 이 명리는 수의 학문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천간 10진법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의 지지 12진법 갑자올체 병인정매 무진기사에서 임술계해까지 60진법 이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권의 꿈은 날라갔다 하면은 너무나 슬프니까 응? 제가 약간 말을 회전시켜서 윤석열을 절연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냈지만 합류한 것은 이것으로 장동혁의 대권의 꿈은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이 대목에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지하고 많이 그 사람이 참 또 충청도에다가 참 효자에다가 뭐 최고 스카이에다가 나무랄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대권에 마음이 있었다면은 생각을 좀 더 크게 가져서 지금 당장은 내가 좀 그 국힘에서 왕따를 당할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려면 얼마든지 얘기를 자기 윤석열에 관련해서 뭐 우리가 대권을 놓지 않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좀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장동혁이라는 우수한 인재를 잃은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응? 여기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건데, 그래서 아마 이 시를 몰라서 저기지만 시에 의해서도 인성이나 관성이 무력하게 없어지고 상관이라는 기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애석합니다. 할 수 없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응? 예. 뭐 정치라는 게 하루하루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지금 현상으로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때문에 흥하고 윤석열 때문에 망하는 그는 현재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죠. 이 전한길 선생. 이 장동혁의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장동혁도 공식적으로 이제 저전을 선언한 겁니다. 발끈을 했습니다. 전한길 선생이 발끈을 하면서 야밤에 나 이제 국민의힘 버리고 탈당할 거야 라는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단은 참으셔야 됩니다. 힘없을 때는 참자 라고 극구 말려서 일단은 탈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전한길 선생의 이런 네. 오락가락하는 행동들,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분이 경술 갑신 계유라 신유술 금국에 있어서 참 이 사람이 교육으로 갔으면 경술은요 정말 교육부 장관까지는 몰라도 차관까지는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는데 자기 사주가 이 계수라는 긴 밤새 새우, 그건 또 저기 새우가 요게 아침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 그러니까 뜨거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역사를 했으면 역사는 돌고 지금 세학을 받을지언정 다시 한번 회귀가 되는 것이 인간 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 선생님 그렇게 오래 하신 일타 강사께서 조금 이 사람도 아픔이 많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그 자극에 금방 이렇게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탈당해보세요. 본인은 죽음이죠. 누가 전한길을 알아줘요. 나같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오로지 윤석열을 박정희 대통령 각각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같이 정말 이렇게 구석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앞을 이렇게도 못 저기 합니까? 본인 탈당해봐요. 죽음이에요 죽음. 응? 이 사람은 좀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자기 아픔을 갖다가 팍팍 금방 드러내요. 조금만 이렇게 외로우면은 나 아파.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왜 저쪽에 저 KIM만 관심을 갖고 나는 뭐야? 이러는 것 같아. 어? 지금 KIM도 무슨 진짜 엄청난 자리 하나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음력 3월 대봐보세요. KIM 그 다음에 이제 음력 9월 진흙탕으로 되죠. 내년 또 2월이 되면 다른 KIM이 또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 좀 관종 같아. 나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 용어를 배웠는데 관심을 가져줘. 어머니 왜 나는 형아만 맛있는 거 주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내가 키가 더 작으니까 맛있는 거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키가 크는데 왜 나 전한길은 맛있는 걸 안 주는 거야 하는 어린 아이와 같아. 관종이래요 그거를. 응? 그 완장 있잖아요. 전한길 완장 그 탈당해서 윤석열 손을 놔봐보세요.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 깜빵에서. 편한 사람은 윤석열은 대신 마음은 좀 어차피 났으니까 편할 거야. 제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는 거. 그래서 완장을 찬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한지라도 한 길로 가야 하는 전한길은 우리 좀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전 선생님. 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의 황제,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좋아하듯이 저도 황제를 좋아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쓴 명상록 잘 아시죠? 이라는 책에서 어느 한 구절을 제가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 배은망덕한 자, 악자를 괴롭히는 자.
아니 약자. 윤석열을 왜 괴롭혀? 윤석열 지금 깜빵 있어서 굉장한 약자예요. 윤석열이 제일 약자예요.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어쩌라고 정말. 거짓말쟁이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뭐 최고랬다가 언제는 수재랬다가 뭐 응? 그래 거짓말쟁이를 다 지금 거짓말쟁이야. 배신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로 황제 아울렐리우스 말처럼 받아들이며 지금 윤석열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이 열리는 단초 윤석열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운기를 불어 넣을 겁니다. 운이 열리는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임과 분노는 무슨 차이일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요되지 마십시오. 삶의 차이가 있듯이 윤석열 석방 천일 기도 길에서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들께 제수 대통의 시간이 함께하길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아, 청국장 예.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